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의 관절병원인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젊은 나이에 발생이 되는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기로는 관절염 하면 다 이제 뭐 한 60, 70, 80대 노인분들이 오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도 무릎 관절염이 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40대, 50대 그런 이제 무릎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그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정에도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제 사무직인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야외 활동을 하거나 외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공관절 넣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온다면 인공관절을 했지만, 요즘에는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오는 관절염을 수술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큰 통증 없이 복귀할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되는 무릎 관절염의 수술법인 절골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깐 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고 해서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미 무릎 관절 안쪽에 간격이 많이 이렇게 좁아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쪽 무릎보다도 이쪽 무릎의 관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도 관절이 간격이 좁아졌다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은 안에 관절염이 꽤 진행이 됐고 연골 손상도 이제 꽤 온 경우인데, 왼쪽 다리에 비해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O자다리 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다리가 곧았다고 하는데 무릎이 아프면서 이렇게 다리가 휘어지고, 또 이제 걷게 되면 더 다리가 이렇게 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길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골반부터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축을 그려보거든요. 정상적인 그 축은 무릎의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당연히 또 무릎이 안정적으로 한쪽에 무리가 많이 안 갈 텐데, 이렇게 다리가 이제 관절염이 와서 휘어지게 되면은 체중의 축이 무릎 안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병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통증도 잘 해결이 안 되겠죠. 자꾸 이제 부딪힐 거 아닙니까? 무릎 안쪽으로 염증도 생기고 물도 차고 붓고 아프고 일상생활이 상당히 이제 힘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시행하는 수술이 이제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절골술의 그 모식도가 되는데, 일견이 이렇게 보셔도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뼈를 이게 절골도라고 그래서 이게 뼈를 이렇게 자르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각도를 교정을 하는 그런 수술이 절골술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 휘어져 있는 다리를 이렇게 곧게 바로 펴주는 수술이 되는데, 이제 이 수술은 전제 조건이 바깥쪽 관절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안쪽 관절에 관절염이 있을 때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바깥쪽 관절이 건강해야 축을 바깥쪽으로 좀 돌려놨을 때 그 건강한 관절을 이용해서 이제 통증이 없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잠깐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무릎 안쪽에 관절이 이렇게 너덜거리게 손상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릎 안쪽 연골이 뼈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견열 파열이 제일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오금 쪽이 많이 아프다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다쳤을 때는 그 당시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 당시에 오금 쪽에서 뜨끔했다, 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저앉았고, 그 뒤로 좀 한동안 오금이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런 병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먼저 내시경으로 먼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너덜거리는 연골을 이렇게 좀 다듬어 내고요. 그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깥쪽 관절이 건강한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각도를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뼈를 이게 자르기 때문에 각도를 교정한 후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쇠판으로 고정을 하고 빈틈을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가 되는데, 각도가 교정이 됐고 이렇게 쇠판 교정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쇠판을 뽑게 되는데, 뼈는 다 붙어 있고 이렇게 각도가 교정이 돼서 다리가 곧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이제 많이 해결되게 되는데요. 다른 환자분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5세 된 남자분인데 앞에 분은 오른쪽 무릎이었다면은 이분은 왼쪽 무릎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무릎은 비교적 곧은 데 반해서 왼쪽 무릎은 이렇게 좀 휘어져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고 부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붓고 물이 차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55세다 보니까 무릎의 통증 때문에 사회생활도 많이 지장이 많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무릎 안쪽의 관절 간격이 왼쪽 반대쪽보다도 이게 많이 좁아진 걸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이건 이제 관절경 내시경 사진이 되는데 이미 이분은 병이 꽤 진행이 돼서 이렇게 연골이 다 달아서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앞에 환자하고 비슷하게 연골이 이렇게 뼈에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 냈고요. 이 환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바깥쪽 관절을 확인한 후에 원하는 만큼 각도를 교정하고 쇠판을 대서 수술을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수술 후 사진이 되겠고 이 환자도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쇠판을 뽑게 됐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뽑았는데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팠던 통증도 없어지고 붓는 것도 없고 물도 안 차고 다리 휘어졌던 것도 이제 곧아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셨고요. 이후 환자분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을 저희가 한번 이제 이게 좀 찍어봤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거 아까 보셨던 사진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부어져 있던 다리가 이제 아주 곧아져 있죠. 곧아져 있고 붓기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이게 수술에 만족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절골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10몇 년 전에도 이런 절골술을 했었지만은 한동안 이제 좀 많이 안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수술적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각도를 교정하고 쇠판을 고정하게 되는데 쇠판이 과거에는 이렇게 견고하지 못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이게 견고한 쇠판이 나오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아주 이렇게 높게 뛰어나게 발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결과가 좋은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환자분들에서 40대, 50대에 생기는 무릎 관절염 중에 특히 무릎 안쪽 관절염이 있을 때 내시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관절염까지 진행이 되어 있다면 참 치료하기가 난감하거든요. 인공관절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시경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큰 통증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나이에 발생이 되는 내측 무릎 관절염에 시행하는 절골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